올림피아드 온라인 교육 해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연력학 제1법칙, 2법칙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입니다. 우주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부분을 우리는 계라고 부릅니다. 비커 안의 용액, 실린더 안의 기체 등등의 예가 있습니다. 이 계는 주위, 우주에서 계를 뺀 나머지와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이 모두 가능한 열린 계, 혹은 주위와 물질의 교환은 불가능하지만 에너지의 교환은 가능한 닫힌 계, 혹은 주위와 물질도 에너지도 교환이 불가능한 고립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연력학의 제1법칙은 여러 형태로 표현 가능한데, 첫 번째 할 수 있는 말은 계는 열과 일의 형태로 주위와 에너지를 교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도 되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계가 에너지를 얻었다면 그 에너지는 주위가 잃어버려서, 계가 에너지를 잃어버렸다면 주위가 그 에너지를 얻어서 그 양이 같다는 뜻도 되고, 그리고 고립된 계는 주위와 에너지를 물질 역시 교환을 못하니 고립된 계의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 이야기는 우주 전체는, 우주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주 전체는 고립된 계일 수밖에 없고, 그 고립된 계는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도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따라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이 됩니다. 그리고 열과 일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하나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상태 함수로 엔탈피라고 하는 내부의 에너지에 P 곱하기 V를 더한 형태의 상태 함수를 또한 하나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하여 기본이 되는 물리량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양입니다. 계의 상태 함수이죠. 이것은 물질과 에너지의 분산된 정도와 관련된 성질이고, 이것은 무질서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력학적으로는 어떤 과정에서 가역적으로 출입하는 열을 그때의 온도로 나눈 그 양을 엔트로피의 미소 변화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통계적으로는 엔트로피의 절대값은 미시 상태의 개수를 자연 로그로 취하고 거기에 볼츠만 상수 K를 곱한 그런 양을 통계적으로 엔트로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이 엔트로피가 자발적인 과정에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단 계의 엔트로피가 아니라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따라서 토탈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그것은 계의 엔트로피 변화와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를 합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자발적인 변화에서는 그 변화량이 0보다 크고, 자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정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0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 엔트로피와 연력학 제2법칙을 고려하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깁스 자유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깁스 자유에너지는 엔탈피에서 T 곱하기 S를 뺀 양인데, 왜냐하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그런 조건에서 깁스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은, 그것이 미소 변화량이든 아니면 특정 과정 전체에 일어난 델타 G이든, 그것이 0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닫힌 계에서 계가 열과 일의 형태로 주위와 에너지를 교환할 때, 즉 계가 주위와 물질을 교환하지 않아서 물질에 의한 계의 내부 에너지의 증감이 없을 때, 그때 계의 내부 에너지의 미소 변화량,
내부 에너지는 U로 나타냅니다. 그 U의 미소 변화량 DU를 열의 변화와 일의 변화, 그것의 미소 변화량, 열의 미소 변화량과 일의 미소 변화량으로 나타내려면 내부 에너지는 열과 일에 의해서 모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미소 변화량을 합치면 개의 내부 에너지의 미소 변화량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닫힌 개에서 개가 주위와 열을 교환하고 있고 역시 일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일정한 외부 압력에 대해서 부피가 변하는 그것에 의한 일밖에 없을 때 그때 개의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먼저 일은 일정한 외부 압력에 대해서 부피가 변하면서 행해지는 일, 그 부분과 그리고 압력에 대해서 부피가 늘어나는 일 외에 추가적인 일, 예를 들면 전기적인 일이 대표적이겠죠. 그런 걸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추가적인 일이 없이 외부 압력에 대해서 부피가 늘어나는 일만 그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그렇다면 내부 에너지는 역시 열의 변화량과 일의 변화량 두 개를 합친 것으로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이 dW를 외부 압력에 대한 1 마이너스 P 익스터널 곱하기 dV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닫힌 기에서 개가 주위와 열과 일을 교환하고 일은 부피 변화에 의한 일만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열과 일이 모두 가역적으로 교환될 때 이때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가역적이란 말은 정반응도 가능하고 역반응도 가능한 평형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피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으려면 기계적인 평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때 개의 압력, 그것을 작은 P로 나타내겠습니다. 그것과 외부의 압력, 일정한 외부 압력이 같아야만 그래야만 평형이 일어나고 그래야만 그때의 일이 가역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dQ와 부피 변화에 의한 그런 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dQ는 가역적이기 때문에 가역적인 열 그리고 기계적인 평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부 압력과 시스템, 개의 압력이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마이너스 P 곱하기 dV로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연력학 제2법칙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닫힌 개가 주위와 열과 일을 가역적으로 교환하고 이때 일은 부피 변화에 의한 일밖에 없다라고 그런 상황으로 한정시켜 봅시다. 엔트로피는 연력학적으로 엔트로피의 미소 변화량을 dq 리버서블 가역적으로 주고받는 열의 미소 변화량 나누기 t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역적으로 주고받는 열의 미소 변화량은 엔트로피의 미소 변화량에 그때의 온도를 곱한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 에너지는 열에 의해서 그리고 일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내부 에너지가 변하는 과정이 가역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내부 에너지 변화를 가역적인 열의 변화와 가역적인 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가역적일 때 우리는 그리고 추가적인 예를 들어 전기적인 일이 없을 때 가역적인 일은 마이너스 P 곱하기 dV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력학제 2법칙을 더하면 dq 리버서블은 T 곱하기 ds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du는 TDS 빼기 PdV라고 하는 내부 에너지에 관한 화학 연력학의 기본 방정식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화학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물리량은 개의 상태 함수는 깁스 자유 에너지입니다. 깁스 자유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가?
깁스 자유에너지는 H 빼기 TS 혹은 H가 U 더하기 PV이니 U 더하기 PV 빼기 TS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깁스 자유에너지의 미소 변화량은 이 전체의 미소 변화량이 될 것입니다. 미소 변화량은 각각을 합치면 되기 때문에 du와 P 곱하기 V의 미소 변화량은 P의 V 미소 변화량 곱한 것, V의 P 미소 변화량 곱한 것, 그리고 빼기 TS의 미소 변화량은 T의 S 미소 변화량, S의 T 미소 변화량 곱한 것과 같게 됩니다. U의 미소 변화량은 TDS 빼기 PDV라고 나타낼 수가 있었으니 이 모든 더하기 빼기를 정리를 하면 VDP 빼기 SDT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깁스 자유에너지에 대한 화학연력학의 기본 방정식은 DG는 VDP 빼기 SDT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모두 개의 상태함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역적인 과정에 대해서 얻어낸 이런 상태함수들의 관계는 그 과정이 가역적이든 비가역적이든 모두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그런 식이 됩니다. 단 이것은 닫힌 개에서 추가적인 일이 없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식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온도와 압력의 관계를 알아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물리량은 증발할 때의 몰 부피 변화, 그리고 증발할 때의 몰당 엔트로피 변화입니다. 그리고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정반응 증발과 역반응 응축, 그것이 모두 가능한,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알아서 저절로 자발적으로 증발하거나 자발적으로 응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0인 경우이고, 개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개의 상태함수인 깁스 자유에너지에, 물론 이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가 연력학 제2법칙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그런 상태에서 깁스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라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온도와 압력에서 이미 증발 혹은 응축이 액체상과 기체상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델타 G가 0이라는 뜻이고, 기체에서 액체로 갈 때 혹은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기체와 액체의 몰당 깁스 에너지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온도 압력으로부터 아주 조금 온도와 압력이 변한 후에도 역시나 평형을 이루는 다른 조건이 있다면 그 온도와 압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온도가 변하고 압력이 변해도 그래도 델타 G가 0이 되기 위해서는 TP에서의 기체의 몰당 깁스 에너지에 온도 압력이 변하면서 기체의 몰당 깁스 에너지가 변한 양, 그러니까 이 온도, 이 압력에서의 깁스 자유 에너지와 이 온도, 이 압력에서의 이 깁스 자유 에너지가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것과 이것은 같았기 때문에 따라서 변한 양이 같다라는 뜻이죠. 닫힌 개에서 깁스 자유 에너지에 대한 화학연력학 기본 방정식은 DG는 VDP 빼기 SDT입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상도표에서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 공존 곡선의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시작하는 점과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한 것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깁스 자유 에너지에 대한 화학 연력학의 기본 방정식은 dg는 VDP 빼기 SDT이고, 이것은 닫힌 계에서 추가적인 일이 없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몰당으로 나타내면 몰당 깁스 에너지의 미소 변화량은 몰당 부피의 압력 미소 변화량 빼기 몰당 엔트로피의 온도 미소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액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립하고 기체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하게 됩니다. 어떤 온도와 압력에서 액체와 증기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의 표준 상태가 아닌 그 온도, 그 압력에서 데이터 베이퍼레이션 G는 0이고, 그것은 기체와 액체의 몰당 깁스 에너지가 같다는 뜻입니다. 온도와 압력이 dT와 dP만큼 변화했을 때에도 그래도 계속 평형이 이루어지려면 각각의 몰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아야 합니다. 기체의 몰당 깁스 에너지의 미소 변화량은 기체의 몰당 부피의 압력의 미소 변화량 곱한 것에서 기체의 몰당 엔트로피의 온도 미소 변화량 곱한 것을 빼면 됩니다. 그리고 액체의 몰당 깁스 에너지의 미소 변화량 역시 똑같이 VDP 빼기 SDT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살짝 정리를 하면 기체의 압력에 대한 의존성을 왼쪽으로 옮겨주고 이 항을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VMG와 VML을 뺀 것은 이것은 증발할 때의 부피 변화에 해당하고 SMG에서 SML을 뺀 것은 증발할 때의 엔트로피 변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dP를 dT로 나눈 것은 증발 엔트로피를 증발 부피로 나눈 것과 같게 됩니다. 증발할 때의 엔트로피 변화는 증발할 때 출입하는 열을 그때의 온도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압력에서 출입하는 열은 엔탈피의 변화량과, 즉 증발할 때의 엔탈피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델타 베이퍼레이션 S를 델타 베이퍼레이션 H 나누기 T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서 구한 dP 나누기 dT를 델타 S 나누기 델타 V로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 델타 S를 델타 H 나누기 T로 증발이 일어날 때의 그때의 엔탈피 변화를 증발이 일어나는 그 온도로 나눠준 그 량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증발이 일어날 때의 부피 변화는 기체의 몰당 부피에서 액체의 몰당 부피를 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체의 몰 부피가 일반적으로 액체의 몰 부피보다 대략 1000배가량, 상온상압에서 1000배가량 크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피 변화는 액체의 부피를 무시하고 기체의 몰 부피와 거의 같은 것으로 근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기체를 완전기체 혹은 이상기체로 우리가 근사한다면 RT를 P로 나눈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dP 나누기 dT는
델타 H 나누기 T, 이것이 델타 S였습니다. 그것을 델타 V로 나타낸 양이었는데 이것을 기체의 부피로 근사할 수가 있을 것이며 정리하면 델타 H를 RT제곱으로 나눈 것 곱하기 P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P를 왼쪽 항으로 옮기면 P분의 1 dP dT가 델타 H를 RT제곱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P분의 1 dP는 로그 P의 미소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로그 P를 그것의 미소 변화량을 dT로 나눈 로그 P의 온도에 대한 기울기는 델타 H를 RT제곱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자, 앞에서 구한 클라우시우스-클래프라는 이퀘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1기압 섭씨 100도에서 끓고 그때의 증발열이 이만하다는 것을 알면 2기압에서는 몇 도에서 끓을지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d로그 P 나누기 dt가 델타 H 나누기 RT제곱이었기 때문에 dt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적분을 해봅시다. 로그 P는 로그 P1부터 P2까지 P1은 1기압이고 P2는 2.0기압입니다. 그리고 T는 T1부터 T2까지 T1은 섭씨 100도이고 그리고 T2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온도입니다. 단 델타 H는 T1부터 T2까지 변화가 없는 일정한 값이다라고 근사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R은 일정한 값이고 델타 H 나누기 R이 적분 밖으로 상수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왼쪽 변은 로그 P2 나누기 P1이기 때문에 로그 2.0의 값이고 그것은 델타 H 나누기 R T제곱분의 1 적분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렇다면 식을 정리하면 T2는 394켈빈 대략 120도가량에서 끓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서 엔트로피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압력에서 가역적으로 교환되는 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역적인 경로를 따라서 열이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행각된 물은 자발적으로 얼음이 되며 다시 물로 녹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가역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그 과정을 가역적인 과정으로 여러 단계로 나뉘어서 진행시키고 각각 단계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 그것을 모두 합해서 전체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해야만 합니다. 정리하면 엔트로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가역적인 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엔트로피 변화를 알아내기 위해서 가역적인 열을 알아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0도에서 물과 얼음이 가역적으로 얼고 녹을 수 있다라는 그 과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0도까지 가역적으로 가열을 하고 0도에서 얼음이 언 후에 다시 원래 온도로 가역적으로 냉각을 시켜서 세 가지 과정의 상태 함수들의 변화를 다 합쳐서 전체 상태 함수 변화를 우리가 알아낼 것입니다. 자, 이 가역적인 경로를 따라서 관행각된 영하 10도의 물이 얼게 되는 그런 과정의 델타 S를 구해봅시다. 개의 엔트로피 변화입니다.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가역적인 가열, 가역적으로 얼고 가역적으로 냉각하는 세 가지 과정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할 것입니다. 가역적으로 가열을 할 때 T분의 D 큐르버서블, 가역적으로 얼 때 T2에서
가역적으로 냉각할 때 T분의 dq 리버서블을 구할 것입니다. dq는 dh와 같을 것이고 정해진 T2에서의 물부터 얼음까지의 모든 dq를 합치면 델타 H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냉각할 때 역시 T분의 dH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가역적으로 가열할 때의 그때의 dH는 물의 몰당 일정 압력에서의 연용량 곱하기 dT로 구할 것이고 dH를 그리고 그것을 T로 나누어 적분하게 됩니다. 0도에서 물이 얼 때 그때의 엔탈피 변화는 녹는 엔탈피, 그것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값과 같습니다. 섭씨 0도에서 그리고 섭씨 0도부터 영하 10도까지 이번에는 얼음을 냉각을 하기 위해서 그때 출입하는 열의 양 구할 것입니다. 0도에서 영하 10도 사이에 물과 얼음의 연용량은 일정하다라고 근사를 하면 그러면 CP를 적분 밖으로 빼내고 T분의 DT를 적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물의 몰당 일정 압력 연용량 곱하기 로그 T1분의 T2 그리고 물이 녹을 때 6.004kJ/mol 만큼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얼면 밖으로 열을 방출합니다. 델타 H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섭씨 0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얼음을 0도부터 섭씨 영하 10도까지 냉각을 시키게 됩니다. 물과 얼음의 등압, 몰 연용량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얼음의 등압, 몰 연용량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 냉각하는 로그 263K 나누기 273K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모두를 계산을 하면 물이 영하 10도에서 얼 때 그때 델타 S는 마이너스 20.54 J/Kelvin/몰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물이 고정된 고체가 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줄어든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일치하는 그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의 엔트로피 변화만으로는 과정의 자발성을 알아낼 수가 없고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해 합치거나 혹은 개의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를 알아내서 그 과정의 자발성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개의 엔탈피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같은 경로, 세 가지 경로를 따라서 개의 엔탈피 변화를 구해봅시다. 각각의 엔탈피 변화는 역시 영하 10도에서 섭씨 0도까지 열 미소 변화량을 다 합치고 그리고 물이 얼 때 그때 열의 미소 변화량 그리고 섭씨 0도부터 섭씨 영하 10도까지 그때 열의 미소 변화량을 다 적분해서 구할 것입니다. 1기압에서 이 과정들이 모두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열의 출입량은 엔탈피와 같을 것이고 그리고 일정한 압력 그리고 일정한 온도 T2에서 그것이 일어날 때 델타 H와 같을 것이고 그리고 온도가 섭씨 0도에서 섭씨 영하 10도까지 변하면서 엔탈피 변화량을 모두 적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dH는 CPDT 물을 영하 10도에서 0도까지 가역적으로 가열할 때 그리고 섭씨 0도에서 물이 얼 때 녹을 때 엔탈피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섭씨 0도에서 섭씨 영하 10도까지 이번에는
얼음을 가역적으로 냉각을 시킬 것입니다. 각각의 값을 집어넣어주면 물의 등압 몰 연용량에 델타 T를 곱해주고, 왜냐하면 이것은 상수이고 우리는 dT만을 적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녹을 때 흡수하는 그 열에 이번엔 얼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내주고, 그리고 얼음의 등압 몰 연용량에 온도 변화를 dT를 적분해서 온도 변화를 곱해주면,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엔탈피 변화는 마이너스 5.619kJ/몰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개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마이너스 20.54J/K/몰이라는 것을 알았고, 개의 엔탈피 변화량은 마이너스 5.619kJ/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의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는 영하 10도에서 엔탈피의 변화량,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이용해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계산을 해주면 영하 10도에서 줄을 킬로줄로 바꾸기 위한 환산인자를 곱해주면 델타 G는 마이너스 0.214kJ/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0보다 작은 깁스 자유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G가 0보다 작다는 것은, 그것은 과냉각된 물은 0도보다 더 내려간 물은 저절로 자발적으로 얼고, 그것이 비가역적, 즉 영하 10도의 얼음이 다시 영하 10도 물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과 일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